건축과 전임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건축 역사학회 이사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전문위원이시죠. 그래서 2001년, 2021년 오늘 이제 특강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한옥 공공 건축물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장필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필구입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러 나오시고 이렇게 열성적인 호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학교 한옥 만들기라고 주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얼마 전에 상을 받았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제가 단어마다 다 띄어쓰기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옥 만드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학교에 한옥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후속 사업을 기대했으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좀 이 자리에서 좀 소개되게 된 것을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프로젝트에 좀 어떠한 생각들, 의도들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지일 교수님한테 강의 시간을 지금 방금 강의 시간을 얼마큼에 대해 방금 소개를 받아갔고요. 전달을 받아갖고 좀 준비한 것보다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결과물의 야간 경관 사진입니다. 사실 뭐 학교에서는 저 경관을 볼 일은 없습니다. 저 시간이면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 집에 갔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옥 하게 되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조용한 밤 시간에도 이제 삽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전원적인 느낌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네. 조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갖게 된 한옥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콘크리트 한옥의 부지입니다. 지금 경복궁 광화문이 목적으로 다시 지어지기 직전까지 있었던 콘크리트 광화문의 부지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재료를 쓰지만 한옥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그런 모습을 좀 읽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뭐가 한옥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대답이 기와지공간, 그 다음에 대청마루, 온돌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줘야 한옥이다 또는 이거 있으면 한옥이다 라는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한옥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료를 찾아보면 이 자료는 1907년도에 경운동, 지금의 덕수궁 주변의 건물 약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때 쓰는 약도인데 여기에 양옥과 한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까지 한옥이라는 용어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옥이 서양식 건물이 등장하니까 그럼 한반도에 그동안 있었던 건물 뭐라고 부르지? 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한옥입니다. 이때부터 한옥을 객관화해서 타자화해서 인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가 1907년도의 일이니까 한옥이라는 용어 자체는 100살 좀 넘은 이런 정도가 되겠죠.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보면 온돌, 부엌, 마루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온돌, 부엌, 마루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각각 발생해서 합쳐진 모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잠을 자는 일, 밥을 먹는 일, 집에서 필요한 의뢰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발생해서 하나씩 합쳐지는 거죠. 저 세 개가 모두 합쳐지지 않아도 집은 마련이 됩니다. 초가상간이라고 했을 때 저기에는 대청마루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옥이라고 집이라고 합니다. 기능적인 일,
저 세 가지가 다 모이기까지도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것이 모두 모인 것이 바로 완성된 한옥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한옥은 뭐가 다르냐? 서로 공간의 기능이 다르지만 바닥의 높이가 같습니다. 대청마루와 온돌의 바닥 높이가 같은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방바닥 밑에 온돌이라고 하는 설비를 갖고 있는데 대청마루하고 높이를 같게 만드는 것, 이 과거의 선조들은 아마 그걸 맞추기까지 아마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이라고 하는 것, 불을 뗀 아궁이를 쓰는 부엌에서 불을 뗀 것이 안방의 온돌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취사와 난방을 같이 할 수 있게 방바닥 밑에서 이 설비와 건축의 시스템을 잡아내는 일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옥은 칸과 채와 마당으로 구성되는 건축물입니다. 서양처럼 큰 건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채를 만들어서 하나의 분집된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한옥의 기본적인 형태이죠. 채 단위로 건물을 만드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갖춰온 형식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집터들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는 것처럼 집터들을 저 큰 규모를 하나의 건물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두 칸, 세 칸짜리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마 용도별로 무언가 구분하려는 의도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 채는 칸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채라고 하는 것이 역할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칸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뼈대를 만들고 저게 어떻게 치우느냐에 따라서 저것은 방이 되고 마루가 되고 부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붕을 덮어서 하나의 채 건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지붕은 뭔가 우리 지붕의 형태는 단면으로 보면 가운데가 오른쪽 떠져 있는 우거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운데 부분, 종돌이 부분에서는 경사가 급하지만 처마로 가면 경사가 약해지는 거죠. 눈과 비는 흘러내려 보내지만 처마를 들어 올림으로써 동짓날 굉장히 고도가 낮은 햇빛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직사광선을 피해겠다라고 하면 동남아처럼 처마를 바닥까지 내리면 되겠죠. 우리는 그럴 겨울을 생각하면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옥은 아시다시피 목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 재료를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건강하다라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이 목재가 건물에 조립되고 나서도 어떻게 변형될지 모릅니다. 건조 수칙이라고 해서 요즘은 규정상으로도 목재 함수율, 목재 안에 최대 13%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수분 함수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목재 안에 수분이 10% 정도는 있습니다. 얘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천천히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다시 습기를 머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재는 지어지고 나서도 그 고약한 성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갈렘이 생기는 것, 마치 걸레 짠 것처럼 휘어지듯이 갈렘이 생기는 것이 저런 건조 수축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또는 아래 그림처럼 마룻바닥이 굵어진 것은 장마철에 수분을 먹어서 부풀어 올랐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가라앉고,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다시 대폐지를 해서 정리해줘야 하는 유지관리의 노동이 들어가는 일인 거죠. 목재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미정의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분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어떤 경희궁에 있었던 것을 창덕궁으로 옮겼다.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분해해서 옮기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스테마틱한 건축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10년도에 드디어 건축법에 한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건축법에 한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슬픈 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 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해로 마감된 건축물 중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구속시설을 말한다. 이것이 2010년도의 일입니다. 2010년도에 이 나오게 되면서 한옥은 다시 붐을 얻게 됩니다. 물론 법 때문에 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뭔가 한옥을 다시 각광 한옥이 주목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건축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나온 용어가 신한옥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한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전통 건축 양식인데 21세기에 다루는 한옥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정책적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신한옥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신한옥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옥의 기능을, 역할, 정의를 담고 있지만 국법, 공간, 재료, 생산 시스템 등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담고 있는 것을 신한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최근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한옥들은 신한옥 유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공공한옥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008년 서울시는 서울한옥선언을 공포합니다. 이때 시장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 한옥선이 나온 이유는 이 즈음에 한옥이 오래돼서 불편해, 이제 없애고 더 좋은 건물 짓자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얼마 남지 않은 한옥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힘든 한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세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죠 라고 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팔국수집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서울한옥선언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 즈음에 2년 전에 황두진이라고 하는 건축가 분께서는 한옥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책을 쓰십니다. 일반 현대 건축을 하는 건축가이시지만 한옥의 의뢰를 받게 되면서 한옥도 설계해야겠어. 한옥이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신 책으로서 아마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2006년 책에 나오고 2008년 서울한옥선언이 나오고 2010년 법규에 등장하는 것까지 이러한 분위기들이 21세기에 들어서 서울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한옥을 다시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옥은 적습니다. 그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2020년 현재 서울시에 59만 3천여 59만 3천여 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 한옥은 8천여 동, 1.44% 정도입니다. 많이 잡아서 100채 중에 15채 정도 또 되지 않은 100채 중에 한 채 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70%는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옥은 익숙하고 잘 알고 있지만 한옥을 만져보려면 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희귀한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이유에는 한옥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한옥 개방적이다, 친환경적이다, 한옥하면 참 좋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그 유지 관리 어떻게 해?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까? 겨울에 추워? 라고 하는 오래된 기억들 또는 전에 들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한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자라고 실제로 스터디와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한옥이 갖고 있는 문턱의 높이들을 없애보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 이런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큰 공간들,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콘크리트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새로운 재료를 써보기도 하는 실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2층, 3층 건물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목조로. 하지만 덮개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의 사진은 2.5층 지붕석을 다락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한 2층 한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소방서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둥 가격은 넓혀야 하는데 당시에 나무로 해결을 하지 못해서 콘크리트 볼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도 만들어보는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관도 만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입식 환경에 맞추어서 전창을 만들어보기도 하고요. 강의실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입식 화장실을 넣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거나 이전까지 없었던, 못 봤던 이러한 것들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기술력과 그다음에 인식을 높여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디자인도 함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인사동 북촌에 있는 어니언이라고 하는 빵집입니다. 전 처음에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한옥을 발가벗겨 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하고 기둥만 남기고 다 없애놨어요. 근데 보고 나서 좀 익숙해졌습니다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서 한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와지붕, 목조, 대청 맞아요. 이거 세 개만 있으면 한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옥의 최소 보편적인 기준을 담고 나머지 것들을 싹 빼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 7시, 8시에 오픈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여기서 스타트합니다. 오른쪽은 익선동에 있는 수제 맥주집 크리프트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청마루가 있던 곳을 바로 바꿔두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런 디자인이 꼭 지금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성북구에 있는 성락원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정원에 있는 건물입니다. 기초가 한쪽 발은 땅에 두고 한쪽 발은 호숫가에 두고 있는 굉장히 그림 같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반개 윤흥열 별서라고 하는 것은 목조 건축과 그다음에 2층의 테라스와 그다음에 저 뒤에 벽돌 건물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 건축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점. 특히 저 2층 벽돌 부분은 계단식입니다. 코어를 따로 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20세기 전반기 또는 조선시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한옥이 비싸죠. 그리고 낯설죠. 사실 한옥을 좋아하지만 한옥이 우리 집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사용하지? 그래서 사실 생산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이 공공에서 이 한옥을 이끌어가는 거죠. 공공시설로 한옥을 만들어가서 한옥에 대한 인식과 사용성을 높여가는 일. 예를 들면 해화동 주민센터처럼 2006년에 등장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용인 청유성 역사교육관 기둥 간격이 10m가 넘어간 굉장히 큰 안에서 체육대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홍성의 숲체험관, 어린이 숲체험관을 만들면서 지붕이 저렇게 보는 것처럼 곡선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만들기도 하고요. 물론 요건 좀 오래된 사례입니다. 전라도에서 F1 경기 막 했을 때 그때 만들었던 시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실험, 다양한 사업들이 공공에서 진행을 해주면 우리가 한옥을 접근하고 생산하는데 더 유리하겠다라는 바탕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다가 한옥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례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정수초등학교에 만든 사례입니다. 2021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왜? 근데 왜 학교에다? 그럼 무언가 공공에서 한옥을 만드는 일인데 왜 한옥 교실을 만들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 어디일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학교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본 그런 공간일 겁니다. 교실들이 같은 틈에 교실들이 줄을 지어서 있고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분들이 다녔었던 학교의 모습과 지금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 어른들이 사회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학교는 아시다시피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락하고 쾌적하고 재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서울 교육부의 주관으로 학교 공간 지구조화라고 하는 학교 공간을 조금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만드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 같이 올라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2023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11,000여 교구가 넘습니다. 여기에 한 채씩만 다 만들어줘도 한옥 산업도 발전하고 학교의 호응도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학교에 무언가 한옥을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제 개인적인 결심으로 된 일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R&D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R&D에서 비용이 그래서 국토부의 R&D 비용과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사업 비용을 합쳐서 여기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진행했던 것이죠. 건축 사업할 때 관계자가 많으면 힘들다, 그죠? 요거 보면 보셔도 아실 것 같고요. 사업비가 두 군데가 더 힘들다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역병을 뚫고 해냈습니다. 초등학교에 한옥교실을 짓자라고 하면서 갖게 되었던 비전은 한옥이 교육 기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 공간과 또 다른 교육 공간의 대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는 일부터 해서 만들어진 한옥이 여러 가지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건축 사업이지만 아무도 뭘 지어라라고 하는 과업을 준 주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연구진한테 저와 설계자와 시공사한테 좋은 한옥 만들어줘라고만 주문을 했죠.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뭘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회의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도서관을 만듭시다. 기존에 학교 빈 교실을 도서관을 쓰고 있었지만 도서관 전용 건물을 만들자. 왜? 도서관을 만들면 학생들이 학년 반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사용, 균등한 사용을 다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서관을 중심 기능으로 두고 이왕이면 교실로도 좀 쓰고 장기자랑도 좀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하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건축적으로 붙인 것이 기존에 있는 건물들과 어떻게 어울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머릿속에만 떠올리셔도 직육면체의 콘크리트 건물과 기와지붕을 덮은 한옥,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같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서울 정수초등학교는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닙니다. 운동장만 해도 대각선으로 100m가 채 나오지 않는 그런 규모고요. 한쪽에 교사동이 있고 한쪽에 강당이 있는, 그래서 운동장이 더 줄어드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뭐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화단 조경 산책로에 거기를 좀 비워내고 건물을 짓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운동장이 남향에 가까웠으면, 남향에서 살짝 남동향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기로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계획한 것은 왼쪽에 교사동과 오른쪽에 강당을 두고 그 사이에서 도서관과 본체와 사람체를 띄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체와 마당의 관계, 그러니까 교사동과 강당 사이를 중간에 한옥이 연결되는데 그 가운데 들어온 한옥은 도서관 마당, 사람체 마당이라고 하는 퐁당퐁당 징검다리 같은 건축 요소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개념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앞에 회랑을 길게 두어서 마치 이쪽으로 다니세요 라고 하는 동선까지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 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마 지금 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건축가들도 그리드 매스 디자인도 하지만 그리드 계획이라는 걸 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기둥을 어떻게 잘 배치할까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나눌까라고 하는 부분을 갖게 되겠죠. 지금 이 한옥 계획에서도 그러한 바탕 원리는 사용하지만 아시다시피 최단위로 건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다 같은 균질한 모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모듈을 2400, 8자, 한 칸에 8자, 2400 간격으로 정해 두었고, 건물의 중심이 되는 공간은 9자, 10자까지 좀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 부분에 빨간색으로 3m짜리 기준 간격이 있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회랑으로 동선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2100 간격까지 줄여보았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제잘제잘하고 다니는 곳이니까 작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그러한 계획까지도 고려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도서관에는 2층을 만들었습니다. 수평으로 넓히면 마당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위로 쌓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침 이 건물의 왼쪽에 있는 교사동이 운동장보다 대략 한층 정도의 높이 위에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동에서 바로 나오면 한옥의 2층, 운동장에 만들어진 건물의 2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은 2층으로 연결해서, 그러면 도서관을 들어와서 1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신발 신고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을 만들고 이러한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동향에 가깝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면도처럼 운동장의 바로 면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건물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은 측면으로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측면을 정면에 두진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고 체와 마당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요 향을 일부 포기한, 향보다는 그런 관계성, 연결성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반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한옥이 있는 굉장히 낯선
광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층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2층에서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은 최소한 교실 하나 정도 크기는 기둥 하나 없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4m 간격이니까 2.4m가 온통 다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부 공간에는 부딪히는 기둥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7.2m, 16.7m의 16m 공간을 기둥 없이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였고요. 그래서 이것이 목조 건축 기술력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바닥의 한 절반 가량을 비워두었습니다. 아래층하고 전면적으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경사지를 내부의 큰 계단척으로 좀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가가 책꽂이가 들어가기 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사실 어느 한 구석 심심한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실에서 보시게 되는 이런 깨끗한 벽과 달리 기둥, 고, 도리, 석가래 뭔가 요소들이 가득가득,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모지 쫓아만 봐도 시선이 바쁠 정도의, 그리고 창문 너머의 외부 경관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옥교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옥교실의 높이는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1층의 경우는 도리합까지 2.1m, 2층의 경우는 2.2m. 그러한 지금 아마 보통 아파트의 천장고가 2.3m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그 비슷한 정도이겠죠. 교실, 물론 이런 공공공간이 높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1층과 2층은 계단으로 연결하지만 반듯한 계단도 있는 반면에 계단식 강의실처럼 1층 전체를 그냥 계단으로 다 채워두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너 비효율적이에요, 염려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좀 잘 설득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은 보시다시피 1층에서 오른쪽은 2.1m짜리 천장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웅크 앉아서 책 보고 있는 이런 계단 좌석으로 오게 되면 천장이 2층 지붕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럼 1층 2m, 2층 2m, 지붕 속 2m, 5m, 6m 되는 천장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2층에서도 한 4m 정도의 천장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장은 평평한 천장이 아니라 경사지붕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교실은 어디에 있든지 다 똑같은 장소가 없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뒤늦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뒤늦은 해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저 오른쪽 사진의 오른쪽 구석, 어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사서 선생님의 시선이 연간에서 닿지 않는, 그리고 저희가 좌식으로 온돌이 들어간 좌식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들어눕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운동장을 여기에서 술래잡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옥을 뛰어다니는, 쉬는 시간에 한옥을 뛰어다니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랑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굉장히 옹기종기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간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독서 토론회 같은,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는 전통 발해를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치 그냥 온돌방, 사랑방에 앉아서 앞으로 보면 큰 운동장이 있고 뒤쪽으로 보면 산이 올라가고 오른쪽에는 도서관, 왼쪽에는 강당 이렇게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마당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 산책로에 있던 나무 풀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마치 작은 숲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랑방에 있으면 텅 비어있는 밝은 마당과 그다음에 나무가 가득한 숲 같은 마당이 같이 양쪽으로 엉덩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회랑을 두었습니다. 이 회랑은 교사동과 강당을 연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었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에 운동장과 한옥교실을 어떻게 경계를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당장을 놓기에는 또 와서 부딪혀서 사고 나라는 얘기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린 담장의 개념으로 회랑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 공차나 기와 깨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진행을 했던 것이죠. 대신에 이 회랑에는 그래서 기단이 없고 초석을 조금 높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혹시나 못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다가 더우면 여기에 와서 옷 벗어놓고 앉아서 쉬고 또 다시 나가서 뛰어놀고 하는, 공을 참 떼굴떼굴 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레잡기에 들어가서 대운동장에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통적인 국법을 사용하면서도 동학 목재를 사용하는 좀 현대 목조 건축에서 사용하는 국법 그리고 콘크리트 국법을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금 건물의 왼쪽 뒷부분이 이 경사지에 묻혀 있다 보니까 1층은 콘크리터로 활용을 했고 2층의 경우는 기둥이 없는 7m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동학목재라고 하는 현대 목조 건축 구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7m짜리 기둥 대들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목재를 구해야 합니다. 또는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목재를 만들었습니다. 공학목재라고 하는 얇은 판재를 본드로 붙여서 마치 철골처럼 공학 계산을 할 수 있는 목재 부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길이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보기 좋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아치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통 대들보, 종보가 쌓여 있는 모습을 이 보 하나로 경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대 목조 건축에 사용하는 핀접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벽체는 미리 만들어둔 프리캐스트 벽체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전통 건축에서는 기둥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흙벽을 그 다음에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었는데 그냥 아래에서부터 위로 조립해서 올라가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프리캐스트 일체형 벽체를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준비된 재료를 부재들을 그냥 크레인으로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실제로 침묵하는 소리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장에서 강원도에 있는 침묵장에서 부재를 다 거기서 미리 다 깎아두고 그걸 한꺼번에 트럭으로 실어와서 크레인으로 그냥 하나씩 옮겨서 조립하는 마치 조립식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7m짜리 배들보도 있고요. 요게 하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옥
요 공사에서 제일 시간 많이 든 게 기초공사 그리고 기와공사입니다. 사실. 그리고 기와에는 내진 기와를 썼습니다. 기와가 아주 특별한 기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있을 때 기와가 탈락하지 않도록 기와에 이렇게 좀 턱이 달려있는 그러한 기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도 특별히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을 탈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교장 선생님이 먼저 느끼시고 비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옥은 골조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조명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달 때부터 이미 어디에 달지가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천장이 있으면 이게 바뀌어지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았을 때 계산도 좀 해보고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초등학교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간에 쓸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장식도 넣어봤습니다. 이 삼각형 부분을 합각이라고 합니다. 합각이 크게 총 3군데가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것은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엄마고요. 왼쪽 위에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용자 참여라고 굉장히 고된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한옥은 의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계자나 동네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 공사는 코로나 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다행이었죠. 학생들이 못 오니까 공사를 해도 되니까. 다행히 완공할 때쯤에 학생들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선물이 되었겠죠. 그리고 기와에 소원 그리기를 했습니다. 사찰에 가면 기와불사 아시죠? 기와불사,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하는 미술 시간. 아마 요거 할 때까지 학생들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학교 구성원들의 소원을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은 겁니다. 나름 저 밑에 있는 문장처럼 제가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혼자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름도 공모를 해서 잘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 사업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열심히 소문내 주시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장길구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어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미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 보셨지만 이게 미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장에서 그렇게 빨리 미리 다 재단되어 있는 목재들 정말 막 예전처럼 막 도목수나 자인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조립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시공의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목구조가 그렇게 옛날이 아닙니다. 그냥 이케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이.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저희 초빙이나 좀 모시고 싶은데 학교에서 놔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딱 한 분만 혹시 그냥 사업비로만 줬어요.
공식 일반 그 건축이랑 평균적으로 한옥이랑 이렇게 건축비가 한 얼마 정도를 더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한옥 건축비가 비싼 걸로 알고 네. 지금 최근에 건축비 오르기 전에 코로나 전 기준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평당 한 300, 400 정도를 잡는다라고 하면 한옥은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하지만 잘 짓겠다라고 하면 더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컨설팅이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콘크리트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사실 이 공사는 연면적으로는 100평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3억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이게 건축 사업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연구 용역으로 진행된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설계사 모두 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더더욱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강의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장필 교수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